안녕하세요, 칼렌입니다. 시간이 참 어느새 5월 1일이 됐어요. 올해는 진짜 넉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예.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의 새로운 변화를 계속 주면서 요즘엔 제가 약간 속고놀이 하는 기분이에요. 예, 나쁘지 않아요. 제가 손님들한테 항상 상담하다가 자꾸 생각이 나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해야겠는데 마음도 안 서고 이렇게 그러면 그냥 덕질부터 하세요. 막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5월 1일 이제 새로 시작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막대 8. 생각해보니까 이제 막대가 지금 8, 9, 10, 그 다음에 코트카드 하면은 6개, 6일. 다음 주면 이제 막대, 드디어 마이너스래. 마이너 카드 한 파트를 끝내네요. 와, 아직 뭐 일주일이 남긴 했지만, 시간이 그렇게 갔어요. 예, 그동안에 꾸준히 하루에 한 분이라도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고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예, 부끄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막 그렇네요. 예, 참 묘한 기분이에요. 왠지 사랑을 새로 시작한 듯한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설레임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제 부족한 거를 부끄럽게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8번 볼게요. 그냥 신속하게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지었어요. 그래서 8의 숫자는요, 영혼과 유지와 힘을 뜻하는데요. 영속성,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하는 어떤 에너지를 강력하게 가진 숫자가 8이지요. 힘듭니다. 저는 8의 숫자, 8의 날이라든가 그럴 때는, 그런 때가 오면은 사실 그게 편치가 않아요. 예. 근데 뭐 오늘은 막대 8인데 그나마 8번이라는 어떤 숫자하고 관련해서 막대 8번가? 막대가 만나서 오히려 뭔가 시원함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8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짝수잖아요. 홀수 짝수를 했을 때 그 짝수로 해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4는 틀을 뜻하고 짝수도 짝꿍을 뜻하고 안정, 짝꿍, 어떤 통제, 그거에 어찌 보면은 뭐 끝판왕까지는 아니에요. 그 끝판왕은 저는 탑 카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탑 카드는 8이 16이잖아요. 8 곱하기 2, 8 더하기 2, 그쵸? 그래서 16번 카드가 저는 약간 이제 원칙주의라고 그러죠.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고집하고는 다른 어떤 그 돌 아이 같은 원칙주의적인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저는 탑을 보면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8 같은 경우에도 욕심을 내는 순간부터, 발톱을 내미는 순간부터 이미 견제를 받는다거나 기싸움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싸움이 시작되는 게 8이거든요.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8의 경우는 약간은 좀 답답함을 줄 수 있어요. 예, 왜?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발톱을 숨기고 있으려니까. 그쵸? 설명도 이상하게 하네. 일단은 그래도 어제보다 컨디션이 좋아요. 저 오늘은 좀 그래도 많이 개운해져서 오긴 했는데, 개운한데도 이 모양이면 정말 제가 조금 어쨌거나 네, 그렇게 해서
그것과 막대라는 것은 되게 즉흥적이고 직관적이고 그나저나 오늘도 또 산불이 났더라고. 고성이 작년에도 그쪽으로 산불 난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해요 갑자기. 근데 또 샜다.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주 그냥 빠르게 진전되는 그 속도감을 좀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일본 요연하게 그 카드를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을 되게 힘있게 추진을 할 때 이런 어떤 일관성이 더해지면서 그 스피드와 어떤 일 처리의 속도가 상당히 그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보여주는데요. 그러고 보니 산불이 딱 이런 형상이네요. 아까운 나무들. 순식간에 다 타버리잖아요. 빨리 진화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연달아서 산불이 너무 큰 불이 나서 걱정이에요. 산불만이 아니라 그쵸? 지금 너무 심각하죠? 자, 8번 빨리 들어갈게요. 자, 일사천리, 일관적이고 빠른 일처리, 일괄적인데 그쵸? 일괄적이고 일괄, 제가 볼때 일괄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빠른 일처리, 더 이상 지체하지 마세요. 왜냐면 막대는 참을성이 없어요.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죠. 8회 단계까지 참고 인내하고 왔다라는 거는 사실 사원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막대한테는. 어쨌거나 예, 그래서 열정은 식어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체되면 열정이 식어서 매갈이 없이 툭 떨어져서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오늘은 좀 정신 좀 차리고 순서를 좀 지켜볼게요. 제 나름대로의 순서지만 예, 막대 불팔 여행이에요. 보면 되게 거의 안개 같은 어떤 예, 희미하지만 저쪽에 불빛이 보이고 있죠. 예, 삶은 항상 늘 계속되는 하나의 연속이다. 거기에는 향해 갈 마지막 행선지가 없다. 실은 그 자체로 성지순례이며 여행일 뿐 어느 지점이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목적지에 도착하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도 이것을 묻지 않는다. 모두들 인생에서 어떤 목적지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삶의 목적지에 도달한다면 그때 어떠할 것인가? 그때 당신은 매우 당황하게 될 것이다. 가야 할 곳이 없다. 무섭다, 그죠? 예.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예,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뭐랄까 덤빈다고 그래. 예전에는 좀 성격이 급해서 끝내야지 직성이 풀렸다는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참 그게 이제 뭐 더덥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어차피 또 새로 그게 게으름으로 가더라고요. 어차피 또 끝날 건데 또 할 거잖아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 과정을 즐기지를 않다 보니까 그게 반복 작업이 되면서 의미가 없어지는 약간 그런 거를 제가 좀 느끼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씩 즐기는 시간이라든가 그 과정을 즐기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상당히 삶에 좀 묘미를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것이 아마 그것도 타로를 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예, 와 정말 타로는 저한테 있어서 거의 제 2의 뭐 어떤 엄마이자 아빠이자 스승이자 모든 역할을 해주는 기특한 도구 같아요. 자, 막대팔 보시죠. 이걸 보면 이렇게 연상하셔도 좋아요. 활을 쏘아올리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저 멀리 날아가죠.
예, 목적지가 어딘지 방향성을 정해놓고,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날아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 그렇게 좀 시간을 들여, 공을 들여서 멀리 이렇게 쏘아 올리는 화살처럼, 근데 되게 많이 쏘아 올렸네요. 다다다닥. 예, 한 번에 다 몰아쳐 가는 모습이, 이걸 보면 저는요, 솔직히 시원해요. 예, 약간 시원한 느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치고 빠지기, 예, 야 가자 그러니까 혼자 빠지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약간 허무함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막판 뒤집기 카드로 보기도 해요. 예, 다 될 듯 하다가 끝에 뭔가가 틀어지는 거예요. 물론 다른 거 옆에라 이제 상황을 봐서 보기는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연상시킬 수 있고요. 자, 러쉬. 이거랑 다르지 않죠? 뭘까? 아이고야, 시계가 이 사람을 뛰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군요. 이게 돈인가 봐요, 돈. 그죠? 시계와 돈. 시간은 금이다. 그렇죠. 돈이 아니라 금이군요. 시간은 금이다. 아이고야, 엄청 빠르게 달려가고 있어요. 막대팔을 제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완즈. 빗자루탑을 나르는 마녀 같죠? 예. 능력자. 예. 어마어마하죠. 예. 착착착 이렇게 뭔가 딱 날아오는 대로 딱딱 받아갖고 딱딱딱 이렇게 처리하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 저 이거 보니까 예전에 저도 칵테일 만들 때 진짜 하루에 100잔씩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정말 세 명이서 그 만들 때 생각나요. 진짜 8시만 되면 7시 정도? 7시 정도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가에 있는 좀 규모가 좀 있는 곳이라서 그 시간이 되면은 정말 테이블이 몇 테이블? 하여튼 테이블이 꽉 차요. 16테이블, 20테이블이었나? 거의 바 체어도 좀 있었거든요. 꽉 차요. 그러면 빌지가 이렇게 착착착착 꽂혀요. 쫙 늘어나. 이 끼따란 그 바에 빌지가 쫙 늘어서요. 그거 연상이 되네요. 아우, 짜릿했는데 그때 일할 때 정말 시원했어요. 막 희열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이제는 그렇게 일 못하겠죠? 자, 에잇 오브 원즈, 여기 스팀펑크의 카드예요. 이것도 여기는 전쟁을 이제 표시했네요. 그렇죠. 막대가 이 불의 이제 상징을 잘 제대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8구멍에서 한꺼번에 쫙 나가죠. 와, 무섭네. 오늘 조금 오늘 분위기랑 맞는데 별로 달갑진 않네요. 예, 산불 싫어요. 아이고, 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산불 때문에 너무나 순식간에 아까운 우리 이웃들과 산들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그냥 이거 보니까 좀 갑자기 자,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란 책이에요. 이것도 류시아님이 옮기신 건데요. 이건 이제 저희 스승님이 추천해 주셔서 제가 읽었었는데 오늘 이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아하. 오늘 트랜서핑 카드에서 어머어머, 참 이거는 해야 돼. 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일기라고 해야 되나요? 타로 하루에 한 번씩 올리는 타로 그 일기에서 나온 카드가 그림자
그림자를 갑자기 저 지금 흥분해갖고 기억이 안 나요. 그림자를 따르지 마라. 그림자를 따르지 마라. 이 카드가 나왔었어요. 이거 이제 흑백이라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이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을게요. 너무 일관적으로 나와서, 그리고 제가 오늘 했던 다짐하고 너무 비슷해서 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어리석은 마음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바꿔보려고 헛되이 애쓴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림자의 주인을 바꿔야 한다. 그림자 주인의 모습을 형성시키는 것은 생각의 성격과 방향이다. 거울 앞에 서서 그 속에 비친 그림자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은 전적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다. 거울로부터 시선을 떼어내고 세상이 자기가 필요한 대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근시안적인 의도를 거부해야 한다. 스스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염체를 세상으로 내보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모든 일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일단 긍정은 기본이죠. 근데 여기서 그림자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예를 들면 이 카드는 그림자로 나와 있는데, 자, 이걸 거울이라고 봤을 때 이거를 이제 뭐 제가 만약에 거울을 본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다 화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울에다 화장을 한다고 내가 예, 제가 오늘 글 쓰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살이 자꾸 찌니까 거울을 보면서 막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은 저 거울에 비친 모습보다 조금만 더 날씬하지 않을까라든가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상상을 하면서 혼자서 이제 꾸며내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나는 아니잖아요. 그럼 오목거울이나 이렇게 조금 날씬해 보이는 거울 속에서 날씬한 나를 본다고 해서 그게 나는 아닐 것이고요.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나란 사람이 내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거나 싫다거나 못마땅하다고 다른 사람 흉내를 내봤자 그건 내가 아니고 내 거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색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을 억지로 뭔가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에서 아름답게 꾸며가면 어떤가. 자체로 너무 아름답잖아요. 누구도 안 예쁜 사람은 없더라고요. 예, 정말 뭐 진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살 얘기 자꾸 하지만 그거는 제가 스스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여운 타박이지 막 그것 때문에 막 기분이 나쁠 정도로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서 어머 어떡해. 근데 예전 같았으면 살이요 1kg만 제가 쪄도요 그때는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관리를 하고 진짜 정말 철저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이렇게 조금 약간은 볼록볼록한 제 몸도 사랑하게 되면서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형태가 저란 사람의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고 어떤 이야기나 할 때도 되게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게 되는 거를 느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그 트랜서핑 카드에서 그림자를 따르지 말라라는 카드가 나오고 설명을 읽고 또 제가 스스로 그 카드가 나오기 전에 다짐한 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림자가 있냐면 저는 해마다 오는 징크스가 있어요. 그래서 봄만 되면은 이 약간 머리가 약간 돌아요. 돌 아이가 돼서 그게 이제 약간은 싱숭생숭해요. 불안정해지고. 예, 그래서
좀 많이 아프기도 해요. 왜냐면 이 봄 기운에 제가 몸을 이렇게 좀 잘 못 추스리더라고요. 머리도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행한 거예요. 봄만 되면, 아, 봄이면 나는 아프다예요. 그러니까, 아, 머리도 너무 아프고, 매일 주사 맞고, 매일 약 먹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병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봄만 되면 저는 우울하거든요. 근데 올 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저보다 훨씬 아프고 훨씬 심각하게 목숨을 잃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아, 그래도 아플 수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구나. 차라리 그래도 살아서 아프게라도 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아, 그거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봄이면 아프다라는 징크스를, 그 패턴을 지우기로 했거든요. 봄이면 아픈 거 말고도 제가 관찰할 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 여지까지 항상 내가 그 아프다는 피해의식에만 갇혀서 맨날 아프다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몸이 아프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저는 항상 이별을 봄에 많이 했어요. 꼭 특히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예, 그리고 5월달까지 우울해 있는 거죠. 이제 한 5월 지나야지 그때부터 좀 살아나요. 예, 근데 이제 올해부터 조금 다짐을 했어요. 이제는 봄에 아프지 말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새싹들을 관찰하면서 함께 행복을 느끼자라고. 예, 새싹들도 태어나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성장통, 그죠? 그래서 그래, 그렇게 아프게 태어나면서도 그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너무너무 엄살을 떨었던 것 같아서 이제는 오늘부로 이제는 나는 봄에는 아픈 것보다 더 즐거울 일이 많다라고 저만의 긍정적인 패턴을 만들었거든요, 오늘. 근데 와, 진짜 감동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로 동시성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저에겐 좀 특별한 일 같아요. 뭔가 저한테 정체되었던 에너지가 막대팔처럼 뭔가 펼쳐질 것 같은 희망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드네요. 자, 밑줄 친 거 위주로 읽어볼까요? 어디서부터? 그쵸. 역할 연기의 포기, 이걸 읽으려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역할과 동일화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각자가 이곳에서 배워야 할 삶의 예술이고 가장 중요한 배움이다. 그런 것 같아요. 저 오늘 계속 연일해서 이게 너무 생명들이 꺼져가는 소식만 듣잖아요. 그 와중에 제가 오늘 살짝 그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치열하게 삶과의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신나게? 하여튼간 좀, 그렇다고 그걸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어떤, 한 동시대에 한 나라의 한 지역, 그러니까 한 나라에 이렇게 동시간대에 살면서 이렇게 생가사를 막 가르면서 이렇게 막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는다라는 거를 아까 갑자기 떠올리면서 좀 오늘은 진짜 귀찮았고 힘들고 졸리고 피곤하고 깨가 나서가 아니라 오늘은 좀 애도하는 마음으로 조금 쉬어갈까 이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또 불이 났다는데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시간은 흘러가고 지구는 돌아가고 또 그 나름대로의 삶에서 또 새로운 가능성을 또 찾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말만 많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네요. 만약 어떤 행동이 자신의 역할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따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만 행동 자체를 위한 것이라면 그때 무엇을 행하든 간에 당신은 매우 강력해진다. 모든 역할은 허구의 자아의식이며 이것을 통해 모든 것이 개인적이 된다. 그러므로 마음이 만들어낸 작은 나와 그것이 연기하는 역할에 의해 오염되고 왜곡된다. 몇몇 눈에 띄는 예외들이 있긴 하지만 정치인, 텔레비전 속의 유명인들, 경제 분야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등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역할과 동일화되어 있다. 저도 약간 이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주 없지는 않다고 해야겠죠. 그거를 이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 벗어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들은 귀빈으로 떠받들어질지 모르지만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결국은 진정한 목적 없이 에고의 게임을 하고 있는 무의식에 빠진 연기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셰익스피어의 말을 빌리면 잠시 주어진 시간 동안 뽐내고 으스대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영영 사라져버리는 가련한 배우. 아무 의미도 없는 소음과 노여움으로 가득한 바보 천치 이야기. 이 맥버드의 대사래요. 놀랍게도 셰익스피어는 텔레비전이 없던 시대에 이 결론에 도달했다. 만약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에고의 드라마에 무엇인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간접적인 것이다. 에고의 드라마는 이 행성에 더욱 많은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고통 대부분은 에고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에고를 부순다. 고통은 에고가 스스로를 불태우는 불길이다. 역할을 연기하는 유명인들 세계에도 마음이 만든 이미지를 투영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존재의 더 깊은 중심부로부터 자신의 기능을 다하고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으며 단순히 자신으로 존재한다. 이런 사람들은 텔레비전과 언론 매체와 경제계에도 존재한다. 그들은 특별한 이들이고 이러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이 세상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예.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꾸밈이 없는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예, 길어서 제가 여기는 줄친 것만 갑자기 읽었는데 제가 너무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꾸밈 없는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이 말만 들어도 사실 마음이 뻥 뚫려요. 예. 당신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완전하게 자기 자신일 때 당신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이다. 여러분도 그냥 여러분 자체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멋진 분들이 되기를 5월 1일 날 칼린이 기도할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 나와서 저도 모르게 자꾸 애교가 나오려고 그래서 제가 책 읽으면서 이렇게 막 혼자서 막 느껴요. 이상해.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책을 읽으면 음미하는 거를 좋아해요. 시 이런 거 말고요. 전 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시적인 이런 게 아니라 저 혼자서 생각하던 것들이 수다 떠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제가 항상 혼자서 아쉽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갈증을 책에서 이렇게 느끼게 될 때 막 오는 그 짜릿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막대 8을 칠해볼게요. 제가 맨날 하면서 색연필통을 막 맨날 이렇게 열어서 세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기념으로 제 색연필 꽂이를 주문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간편하게 색칠을 할 수 있도록 저만의 색연필 꽂이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념으로 색깔별로 정리를 해놔서 색칠 조금 뭐라 해야 되죠? 색깔 고르는데도 좀 선택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어머나 제가 색연필을 막 너무 험하게 다뤄서 얘들이 이렇게 부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유, 이라. 예전 같았으면 이러면 되게 혼자 짜증났는데 제가 좀 그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은근히 까다로워요. 고치려고는 안 해요. 안 고쳐질 거 아니까. 근데 대신에 짜증은 안 내요. 내가 잘못한 거라서. 저한테 너무 엄격했었어서 저도 그거 제 스스로 할 때 너그러지는 법을 되게 많이 연습했거든요. 세상 편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중요한 건 객관성은 유지하기. 자기 편 들어도 그건 좀 그렇죠. 객관성 연습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힘들죠. 누구나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니까. 내 변명, 나란 사람. 그게 에고잖아요. 그죠? 좀 전에 에고 얘기가 나와서 이제 뭐 그런 건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근데 8번 성향이나 3번, 8번 욕심을 일으키는 것이 자아잖아요. 에고, 무의식에서 이제 나도 모르게 막 일어나는 그 팔이 안으로 굽는 그 원리 자체가 에고의 작용이잖아요. 방어 본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다 나타나는데 이렇쿵저렇쿵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라도 결국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이제 못 사는 건 맞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이제 너무 심각하게 뭔가 집착을 한다거나 집착을 그러면 이제 좀 아무래도 곤란하겠죠. 여기 갑자기 색칠하다가 할 말을 까먹었어. 이 멀티가 안 돼요, 저 진짜. 멀티도 안 되는데 왜 이걸 하여튼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애정결핍이라든가 집착은 없고요. 오히려 좀 회피? 회피가 더 강했었어요. 예, 그래서 자존심? 자존감이 낮아서 그리고 전 제가 성격이 스스로 급한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급하다라는 것을 성이 다 돼서 알았는데 이렇게 막대 팔처럼 뭘 하잖아요. 정말 후두두두 해요. 그냥 쏟아지듯이 일을 하든 뭐를 하든 정말 조금 일복이 많아서 일이 또 생길 때는 이 카드처럼 진짜 그렇게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일도 다 몰아서 막 생기긴 하더라고요. 막 몰아서 생기고 막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막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내가 그거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았으니까, 알 수 있었으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바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 맨날 바쁘구나. 그래서 이게 일단 막대팔이 나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이 되게 될 듯 말 듯 막대라는 요소 자체가요, 뭐라 그래야 되지? 애초에
그 속도는 있어도, 속도감은 있어도 지속성이 없거든요.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쉬워요. 뭔가 결과가 안 나온다거나 상황이 안 되면, 저는 이제 회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포기요, 포기. 저는 약간 회피하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포기는 안 하는 약간 그런 건 있는데, 막대라는 것은 좀 포기가 빠르다거나 체념이 좀 빠를 수 있는 거, 흥미가 빨리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연합을 떠나서 이렇게 여러 명이서 함께, 뭐랄까, 진행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기도 해요. 단체? 근데 그런 데서 있잖아. 꼭 한 명이 딴짓하죠. 그게 요 짧은 막대.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연상을 좀 하시면 더 좋아요. 뜻을 외우는 거는 매뉴얼을 보고 외우시고요. 선생님이나 어디 가서 이제 배우신다 했을 때는 그런 임상 노하우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었고, 뭐랄까, 연상을 했고 떠올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관찰하시면 상담하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되세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런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매뉴얼을 좀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수다 떠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알짜배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그래서 막대팔은 참 그림이 단순하네요. 금방 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뭔 말을 해야 될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있어요. 전 사례가 없으면 이게 딱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이 점사만 봐버릇 해갖고 계속 상담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진짜로, 왜냐면 점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위치, 그런 자리에서만 일을 했어요. 점사를 봐야 되는 자리에서. 그래갖고 제 말이 그런 언어가 조금 섞여 들어갔는데, 좀 그러네. 참고로 제가 뭔가 신을 받았다거나 무당이라든가 영기가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간혹 제 뭐 블로그나 이렇게 소개하신 분들이, 저 이제 보고 가셔서 소개하신 분들이 신기 있다고 올리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어느 분들은 또 전화 오셔서 혹시 신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닌데요, 안 받았는데. 자기는 교회, 죄송해요. 저는 저는 교회 다녀서 신 받으면 안 되는데 막 그러시는 거여서, 아니 저 신 안 받았는데요. 근데 신 안 받으셨어요? 그 몇 번 물어보신 분 계셨어요. 진짜 괴롭습니다. 아니면 아닌 건데. 그래서 그때 그런 기억이 있네. 유독 한 분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자,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 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수련을 해서 아무래도 좀, 그래서 이제 점법이 있죠. 저만의 그 점이 꼭 신을 받아서 점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특기가 있어요. 특기가. 예, 그 신을 진짜 신을 받고 하신 분들, 그분의 능력이 있고, 저는 이 타로로 이제 능력을 쌓았고, 그렇게 메이저가 다른 거죠. 메이저가.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제 말투에서 혹여나 그런 말이 나가더라도 이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문이 무섭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타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뭐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막 거의 막 소름 끼칠처럼, 그러니까 소름 끼치도록 되게 잘 맞추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타로가 주는 힘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맑게 유지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보면 그냥 매뉴얼대로만
정직하게 읽어가도 타로는 정말 거짓말을 절대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오히려 초보분들이요 깨끗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잖아요. 아는 게 적으니까 더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어때요? 기를 쓰고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초보 하시는 분들이요, 처음 시작하신 분이죠. 초보라고 해서 죄송해요. 네, 그런 분들이 더 사실 잘 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잘 본다라는 거, 맞춘다라는 거, 이거 경계가, 그거는 이제 예, 좀 구분 짓기가 힘든 건 있죠. 이게 제가 이게 색칠하면서 하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친구 있는 줄 알고서는 참, 어떻게 하지? 다시 찍어야 되나? 예. 제가 그래요. 너무 저 손님들한테도 한 번씩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말을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이게 참 고쳐야 되는데, 고친다기보다는 그래도 이 유튜브는 어떻게 노출될지가 모르는 거니까 제가 조심해야 되겠죠. 어린 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있을 수도 있죠. 보실까요? 이렇게 지루한 거를 색칠 공부는 한다 그러고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거나 겁니다. 우리가 일이 너무 안 풀릴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 만약에 이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해서 무리하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과 무리하는 것의 경계를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경험도 그래요. 제가 그런 구분을 잘 못해서 항상 오버하고 무리하고 하다가 오히려 어그러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으면 어떤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절체절명? 맞나요? 절처봉생의 순간에 뭔가 딱 이루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정멸고 보공이라고 오대산에 그 꼭대기에 부처님 정수리 사리를 모신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스승님이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오라고 그때 하도 정신 못 차리니까, 네, 너무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 때라서 좀 정화가 필요했어요. 정화가. 그래서 스승님이 이제 거기 갔을 때 좋은 영감을 받으셨대요. 너무 좋았고 갔다 온 이후로 되게 좋으셨다 그래서 이제 추천해 주셔서 저도 그냥 그대로 받아 적어서 한동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곳에를 다녀오는 날마다 뭔가 일이 하나씩 꼭 해결이 됐었어요. 예를 들어 뭐 공과금을, 제가 불쌍한 얘기한다 또,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뭐 카드값이라든가 그때 또 내야 되는데, 제가 좀 빠듯하게 그때 살았기 때문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그냥 또 고속버스를 타고 그냥 차비만 들고 갔다 온 거죠. 근데 딱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정말 가능하지 않았던 돈이에요. 전혀 생각도 안 했고 가능하지도 않았고, 그 돈을 완전히 이제 누가 막아놨었거든요. 아예. 근데 그게 뚫고 들어왔어요. 그 방어벽, 그러니까 그 막은 것을 그 행정 그 업무 거기에서 뭔가 이제 착오가 있었는지 하여튼간 확인을 안 하고 저한테 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들어갈 돈인데, 물론 원래 제가 받아야 되지만, 이걸 제가 받아야 될 돈은 맞아. 제 돈인데 속된 말로 뺏긴 거죠. 뺏겨서
가망이 없었던 돈이에요. 예, 그냥 포기했어요. 저는 그때 그냥 그래 차라리 아껴 쓰고 벌자 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유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나. 어쨌거나 그래서 근데 들어왔어요. 그렇게 한 몇 차례가 있었어요. 기도하고 그냥 내려오는 그 내려올 때마다 까마득하게 막혀있던 일들이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수호신이 분명히 있긴 있구나. 그게 부처님 종교적인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수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 진심에 대한 응답을 줬으니까요. 달라고 기도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제목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갖고요. 그냥 했어요. 그냥 일단 몸부터 수그렸어요. 몸부터 수그렸는데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수그렸는데 왜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물 따르듯이 몸을 연상해 보세요. 물 따르듯이 절을 하는 숙이는데요. 말이 툭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용기를 주세요였어요. 제가 할 수 있고 할 거니까 할 수 있게 용기만 달라고 나아갈 수 있게 용기만 달라고 그냥 그 한마디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용기만 주세요 라고. 근데 그게 진심인 거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의 진심. 그래서 그때 기도가 이거구나. 예,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절대 기도는요, 주세요가 그 주세요가 아니니까 천억 벌게 해주세요. 천억 벌게 해주세요는요, 벌게 해주는 거니까 천억을 주세요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천억 벌겠습니다. 용기를 주세요예요. 천억 너무 심했나?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사실 저는 그래요. 몇 억, 천억, 몇 억 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무한대죠. 제가 더 욕심 많아요. 자, 봅시다. 한 장 뽑아볼게요. 와, 오, 좋은데요? 제가 수호신 얘기했잖아요. You're safe. 당신은 안전하다. 천사가 또 응답을 줬어요. 소름. 저 이럴 때마다 진짜 놀라요. 저는 타로 카드랑 이건 진짜 자아가 다른 순간에 평화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넌 안전해. 자아는 자신을 단련해 두려움으로 괴롭히고 매 순간마다 숨어서 인생의 경계를 순찰하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 이것은 스트레스가 많고 무서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반면에 영은 당신을 강력하고 보호적인 빛의 보호막으로 감싸주어 당신이 위험에 처하기 훨씬 전에 경고하고 당신이 유턴을 보여주기 전에 그 위험에서 우아하게 멀어지게 한다. 좋네요. 맞아요. 자꾸 무엇인가 되려고 한다거나 무엇을 해야 된다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자, 한번 오늘은 여러분의 소망을 활을 쏘듯이 자기만의 방향으로 한번 쏘아 올려보는 것 어떨까요? 네, 아직 그런 방향이 없으시면 지금부터 방향을 잡아보시죠. 늦지 않았어요. 예, 늦어도 그곳으로만 가면 되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예, 급하게 잘못 쏘는 것보단 조금 늦게 쏘아 올리더라도 제대로 쏘아 올리고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지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숙였더니 기도가 나왔던 것처럼 팔을 들었더니 쏘아 올려질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행복한 방향을 찾는 것에 저도 열심히 파이팅을 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